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정그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4월 5일이고요. 8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두산중공업이 전일 반등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오늘 아래 꼬리를 딱 말아 올렸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간이기도 해요. 어떤 구간인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장기 이평선에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일단 반등이 나왔고 지켜줄 때는 지켜주는 모습들 보여줬고 이탈을 살짝 음봉이 나오는 모습들 차이시는 매물들이 좀 나왔는데 지켜줄 땐 그래도 지켜줬어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서 지켜줄 구간들은 지켜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켜줄 때는 지켜주고 뚫어줄 때는 뚫고 지지받을 때는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일단은 지지 구간들이 확인은 됐습니다. 올파 조정 돌파 이런 식으로 일단은 주가 움직임들을 보여주면서 시켜줬는데 오늘 흐름들을 딱 보면은 좀 매우 특징적이지 않았을까. 물론 오늘 수급들을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연기금 사모펀드 물론 매수를 해주면서 아래 꼬리를 들어 올리는 역할들을 해주긴 했는데 외국인 기관 금융 투자에서는 계속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불안하기는 해요. 조금 불안하긴 한데 공매도도 조금 늘어난 잠잠해지진 않은 상황들에서 개인 투자자들만 계속 달려들고 있는 상황들이라 방심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방심하지는 말고 경계는 하되 계속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아래 꼬리를 달아 올려주면서 지켜줄 때는 지켜주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전일 종가죠. 전일 종가가 한 21,000원 부근이었는데 종가가 21,000원 딱 21,000원이네요. 오늘도 지켜줬던 게 종가를 21,000원대를 지켜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것들을 성공적으로 방어를 했다. 이 윗꼬리 아랫꼬리를 보면 비율로 치면은 비율이 여기 위에서부터 이 정도에서 이 정도. 근데 이 정도 비율로 치면은 거의 4분의 3 정도를 아랫꼬리를 채웠어요. 채웠기 때문에 이 수급이 뭐 주체가 어떻든 간에 매수세가 이만큼 주가 하락을 방어해주는 그런 주체들의 힘은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23,000원 부근들 돌파를 하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거를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뭐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조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반등 나오는 거 장기 평선들을 이렇게 좀 올라와주고 60일선도 이렇게 슬슬 이렇게 올라와 줄 거라고 보고 있고 20일선도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일단 23,000원 23,000원 부근들을 만약에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면서 뚫어주면은 또 이제 저항이 지지가 되고 추후에는 지지 구간들이 되고 지지 구간들 이탈하면 이게 저항이 되잖아요. 저항은 지지다. 주가에 영향을 받는 구간이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본다면 뚫어졌을 때 지지를 받는 거. 저항을 지금 일단은 저항이니까 차익 실현 매물들 유상증자를 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 방심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일단은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려주면서 추세를 좀 되돌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러면은 조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국면인 것 같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거래량들을 동반돼서 뚫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25,000원 이 부근 25,000원 부근 여기를 또 뚫어주면은 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다음부터는 이제 새로운 구간에서의 움직임들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대감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원전 SMR 등등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것들은 가스터빈이에요. 김포 열병합 발전소에 설치가 됐다. 자, 가스터빈이 11년까지 전력계통에 연결되지 않은 채 성능 실증 과정이 거쳤는데 내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전력계통에 연결돼 실제 발전을 하며 현장 실증 과정을 밟는다. 발전 현장에서 가동되는 최초의 국산 터빈이다. 자, 그럼 가스터빈이 이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게 실증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적용을 하고 된다라고 한다면 화력 발전 터빈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터빈이 된다라는 거죠. 화력 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가스 터빈. 그리고 가스 터빈은 초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초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이런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소 터빈 상용화도 추진을 한다.
그럼 결국에 수소 터빈을 거쳐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거를 주도로 누가 하느냐? 국산 첫 번째 최초의 가스 터빈이다라고 하니까 두산중공업이 독자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고 당연히 독점이 되겠죠. 독점. 에너지 상용화.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국내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유럽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가정이긴 합니다. 가정. 만약에 유럽에서 이 가스터빈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수주가 들어와서 수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유럽 입장에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 물론 이제 가정이긴 하고 기대감일 뿐이지만 가능성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스터빈으로 해서 이제 뭐랄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수위 원전, 친원전 행보 수혜가 기대가 된다. 자, 이게 지금 그래요. 두산 퓨어셀하고 풍력 터빈, 가스, 수소 터빈, 그리고 수소 산업들, 이런 것들을 에너지 전환하는 것들, 그리고 친원전 행보, 인수위원회에서 체코의 수주를 또 해야 되고 정부에서 좀 밀어주고 있는 것들을 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 정부에서 좀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전 정부에서는 울고 이번 정부에서는 웃고 두산중공업이 정책적인 부분들 정부의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자, 뭐 일단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기를 바라봐야 되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일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21,000원은 돌파를 한 다음에 서서히 추세적인 부분들이 좀 이렇게 끌어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서 영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기술적인 부분들 좀 집중을 한 채 영상을 끝내도록 하고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